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 아파트값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6월에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2024년 1월에 3.0이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월, 3월, 4월, 5월 계속 올라가서 3.2%, 1%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6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물가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지표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금리 수준 전망도 6월이 9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100이 기준인데 지금 98로 떨어졌다는 것은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요소잖아요. 100보다 높으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5월 달에 104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98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금리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도 지금 5월 달에 지금 108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불안하지요. 2022년 11월에 60일까지도 주택가격 전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8까지 올라갔다. 2023년 5월에 110이었거든요. 9월에 지금 108이고요.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표입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아파트값이 올라간다. 이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표들은 보면 이게 결국 물가는 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금리 인하는 될 거고 이 와중에 주택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심리를 보이면서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돼간다. 그렇게 얘기해도 한국은행 지표로는 틀리지 않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진다, 좋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지난 5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98.4였는데 6월에는 100.9까지 올라갔습니다. 100.9. 다시 말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말입니다.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가는 떨어진다. 금리는 또 떨어진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요. 절대 그 지표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지표를 볼 때마다 단일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세를 봅니다. 근데 그 추세가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집값은요. 어떤 시기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집값에 어떤 불을 질렀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9월로 연기하고요. 3단계, 2단계를 그렇게 연기했다는 뜻이고요. 3단계는 내년 1월에 할 것을 내년 7월로 연기했습니다. 저는 집값에 불을 지른 것은 아닌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칫 말입니다. 그렇게 불을 질러서 문제가 된다면 안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의 대상인데
지금 더 큰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겠다.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안 그래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제 강남에는 내 평생 집을 못 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집값까지 올라가면 살기 어려운 이 형국에 서민들은 그만큼 더 불만만 커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도 뭐 잘 아시잖아요. 경제라는 게 약간 잘못하면 약간의 실수, 약간의 정책 실패가 경제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지난 정부에서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번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솔직히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정부도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요 너무 쉽게 보지 말자고요. 제가 경계감을 가지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경계감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릅뜨고. 그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릅뜨고 보는 변화 한번 지독하게 보시자고요.